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될 뿐 아니라 현재 다시금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2,000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중 대부분의 확진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계속해서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마스크가 없던 시간이 마치 꿈만 같이 느껴지는 현실이 안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종식으로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가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연도 초와 비교했을 때 시장이 확장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 중의 악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노리는 가짜 채굴 앱이 기승을 부렸다고 하는데 현재는 8개의 앱이 삭제당하기에 이르렀죠. 이제 조사 결과 전혀 마이닝 기능은 없던 걸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 채널 이름인 닥터 비트맨을 검색해 보시면 무려 이제 5개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도 제가 운영하는 것은 없으며 저는 어떠한 단톡방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코인을 추천하는 경우는 더더욱 절대로 없으니 이 점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제 저를 사칭하여서 접근하는 경우는 100% 1000% 10,000% 사기이니 무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기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는 계속해서 언급드릴 예정인데 이제 나중에 이 사기꾼들한테 한번 직접 제가 말을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닥터 비트맨인데 뭐 당신은 누구냐 뭐 이렇게 말이죠. 네, 무튼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시자이죠. 찰스 호스킨스 또한 에이다에 대한 사기와 근거 없는 퍼드에 관해서 트위터에 동영상까지 올려가며 대응하기에 나섰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에 따라 사기꾼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 호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 호주 투자 사기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스캠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호주 투자 사기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스캠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호주에서 암호화폐 스캠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50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3,500만 달러면 현재 환율로 약 40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호주 소비자 경쟁위원회 스캠 워치에 따르면 호주인들의 피해 규모는 7천만 달러로 약 8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관련 사기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관련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2,570만 달러로 집계가 되며 작년 1,780만 달러를 이미 상회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암호화폐 스캠 신고 건수는 2,240건에 달해서 전체 사기 유형 중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하여 잘 모르고 투자를 하였다가 고수익의 달콤함에 이러한 사기에 쉽사리 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혹할 만한 제안을 한다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이제 바보라서 당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사기꾼들의 경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현혹하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이미 본인의 자금이 손을 떠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보단 나 또한 조심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기꾼들은 잡으면 엄하게 벌로 다스려서 다시는 이러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5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조정을 보이는 상황 속에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조금은 악화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글 트렌드 지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이제는 없어졌지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검색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지표인 것이죠. 오랜만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구글 검색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카르다노 에이다는 급증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라는 문구의 검색 빈도가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검색 장기 차트를 보면 현재 강세장이었던 2017년 말 이전 사이클의 정점을 돌파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의 사이클 정점을 여러 번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시세가 매우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밑에 비트코인의 경우는 9개월 최저치라는 한번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의 경우는 구글 검색 엔진에 표시되는 검색에서 필터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분석가들은 때때로 이 도구를 이제 사용하여 개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진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가끔 찾아보는 지표인데요. 현재 구글 트렌드 지수는 비트코인 기준 25이며 지난 강세장이었던 2017년 말에는 100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이제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수를 볼 때 제목이나 내용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격이 장중 5만 달러를 돌파하며 현재는 4만 8천 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 오히려 상승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았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의 소폭 조정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단기간 보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조정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과 더불어 미국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그리고 5월 이루어진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더불어서 2020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시작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기준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다 볼 수 있을 텐데 특히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율 1위가 미국이라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이제 암호화폐는 팔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자 37%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암호화폐는 안 팔겠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 BTC가 베팅 플랫폼 갬플러스 이제 픽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가 이제 디지털 자산에 평균 1,107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갬플러스 픽이 최근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앞으로 12개월 이내 평균 1,645달러를 암호화폐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체 응답자의 약 37%는 자금이 필요한 일이 있어도 암호화폐를 청산하지는 않겠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현금화하기에는 고가 제품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겠죠. 추가적으로 이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확신을 보였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약 75%가 향후 디지털 자산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투자는 21%, 또한 유명인들의 발언 또한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높은 비율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지지 발언이 나오는 것이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를 미국인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를 보며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한다는 비중이 상승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지식이라고 하죠. 자본주의를 이해하며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기초 체력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람들의 금융 지식이 올라온 데에는 이 사태가 큰 작용한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쪽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유명인들의 시장에 대한 코멘트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아마 이 책 한 번씩 읽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신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하여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이야기를 한 인물인데 이제 100만 달러이면은 현재의 환율로 약 11억 6천만 원 정도 되네요.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조금은 미움도 받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심심하면 이제 역대급 폭락이 온다. 24,000달러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에 누리꾼들은 이제 참지 못하고 증거를 대라, 폭락하는 그 증거를 대라며 댓글들이 쏟아진 것이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참 보기 드물게 지지와 비난 모두를 받고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다시금 트윗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은은 최고 투자처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신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하여 비트코인 붐이 일고 있는 반면 금은 정체되어 있다. 은의 경우는 역대 최고가 대비 50% 낮은 수준이다. 달러는 떨어지고 있다. 은이 가장 위험도가 낮으면서 가장 잠재력이 큰 투자처이다. 비트코인은 잠재 상승폭이 가장 크다. 달러 하락으로 비트코인과 은이 이제 최고의 투자처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폭락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기요사키가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항상 금과 은을 세트로 말하면서 금은 신의 돈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인물인데 또한 비트코인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다는 말을 한 것을 볼 때 이 시장이 앞으로 보여줄 청사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투자하는 이 시장은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글로벌 자산 시장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작은 시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ETF 또한 아직 비트코인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막 제도들이 이제 생성되려는 이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초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대 산 사람들이 초기 투자자들이지 어떻게 우리가 초기 투자자냐고 말이죠. 저는 그때 산 매수자들은 극초기 투자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우리도 초기 투자자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시장입니다. 얼마 전 이 시장을 두고 우리가 관할해야 된다. 이제 아니다. 이제 우리가 관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미 SEC와 CFTC에서 한바탕 소통이 난 것이죠. 이뿐 아니라 현재 이 시장의 이름 또한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암호화폐, 어디에서는 또 가상자산, 또 어디는 이제 또 가상화폐라는 이제 용어들의 통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세금, 제도, 규제 등등 뭐 하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시장이 초기 시장이지 어떻게 끝난 시장일까요? 현재 이 변화의 흐름에 우리는 우연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당히 잘 탑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올바른 투자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대출하지 않고 여유 자금을 통하여 길게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얼마 전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며 상당히 화제가 된 이 시장의 대표적인 낙관론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인데요. 지금의 가격 하락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며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4분기 랠리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 이유와 더불어 2021년 4분기 시장의 랠리가 재개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유통 부분의 공룡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월마트와 아마존의 소식을 통하여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카드 결제 기업이죠. 비자에서 암호화폐 부분의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화를 통하여 이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영원히 올라가는 시장이 없듯이 암호화폐 시장 또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나 다가오는 4분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간을 쓰며 인력을 투입하고 실질적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냉철한 기업들이 왜 이 시장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태도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싫어했던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금지 기조는 지금의 중국보다 더하면 더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러한 소식까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암호화폐의 거래뿐만 아니라 보유만 하고 있어도 처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드디어
기다려 읽은 것일까요?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달에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거래 제한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워낙 이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조가 강했던 국가였던지라 이 소식이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을 인도인들이 상당히 반겼던 것일까요? 금모으기 대신 이제 비트코인 가자라는 재밌는 기사까지 나오며 무려 45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인도의 시장에서 유입이 된 것이죠.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서 인도에서는 2주 전에 하나의 소식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도의 암호화폐 업계에서 첫 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한 것인데 인도의 거래소인 코인 DCX가 그 주인공이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하나로 1조 원이 넘게 되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이제 더욱 큰 10조 원 기업을 데카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으로는 이제 야놀자, 위웨프, 쿠팡, 소카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인들의 암호화폐 투자세는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소도시 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서 인도 소도시 내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 스위치 쿠버의 소도시 이용자 수는 무려 135%가 증가를 하였고 인도 최초 암호화폐 유니콘 기업인 코인 DCX 역시 지난 6개월간 소도시 이용자 수가 무려 4.87배 급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매체의 경우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로 인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투자 진입 장벽도 예전보다 나아지면서 소도시 거주자의 암호화폐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도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앞으로도 인도의 암호화폐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인도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는 대표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이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 또한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다시금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러한 이 변화의 흐름은 일개 국가들이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의 변화가 10년 뒤나 20년 뒤에 보았을 때 산업혁명과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이제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혁명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과도기적 시점 이 시장의 방향성이 과연 어떻게 정해지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이 빠지면 상당히 섭섭할 텐데요.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담당 기관으로 이제 금융위원회가 결정이 된 후 여당 야당할 것 없이 모두 이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름이 암호화폐 전담과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담과를 신설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암호화폐 전담과를 신설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이제 전담과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및 그리고 갱신, 말소를 포함해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하여 감독과 검사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업무 등을 관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와 이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의 경우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참 오늘 발음 많이 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뿐 아니라 추가적인 내용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소식이죠. 바로 비트코인 ETF의 경우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는 승인이 났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ETF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범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인 ETF 국회 논의 결과 따라 펀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아이뉴스 24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후보인 고승범 후보의 경우는 암호화폐 ETF 개발 및 상장에 대하여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제 국민의당 의원인 권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이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가상자산의 성격과 이를 규율하는 제도 전반에 대해 글로벌 논의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논의 결과를 보아가며 펀드 편입, 허용 여부 등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우리나라 기사에서 참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부터 내용을 보았을 때 ETF를 승인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ETF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코인 거래소가 아닌 증권 거래소의 펀드 형식으로 상장시켜서 매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는 이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킨 브라질과 캐나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기조를 보이며 정부가 나서 시장을 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ETF가 언급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과 이제 4개월 전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말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시장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충분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어제보다는 소폭 가격이 회복해서일까요? 2포인트 상승한 75포인트를 기록하며 탐욕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80포인트를 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은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하락세로 인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는 지난 이제 5월에 이루어졌던 중국발 비트코인 반토막 사건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루 만에 50%가 하락하는 공포를 겪은 투자자분들이라면 살짝의 하락에도 크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나만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항상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면 안 되며 펀더멘탈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에 혹자는 그럽니다. 조금 하락할 것 같을 때 팔았다가 조금 오를 것 같을 때 사면 되지 않냐?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이야기이죠. 그러한 것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그래프를 그리게 하며 투자가 아닌 투기로 접근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100번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레이 달리오의 고조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시장의 타이밍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자신이 산 주식이 50% 떨어지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볼 자신이 없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이제 어찌 보면은 이건 무슨 무지성 존버하라는 것인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말의 베이스에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으며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고 계속해서 펀더멘탈을 확인하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투자 마인드의 차이로 이 내용을 단순 투자 잘하는 이제 꼰대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들을 수도 가슴 깊이 새길 명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가 아닌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